네. 이게 뭔가 사상 초유입니다. 사상 초유. 뭐가 사상 초유냐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보시죠. 특검 도이치 수사팀장 이종호와 술자리 파견이 해제됐다라는 지금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도 특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었던 수사팀장 한문혁 부장검사가 어제 갑자기 파견이 해제가 됐습니다. 어제 특검에서 뭐라고 밝혔느냐 같이 볼까요? 네, 파견 근무 중이던 부장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검찰 파견 해제를 요청해서 27일자, 오늘이죠. 오늘자로 검찰로 다시 한 부장검사는 복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여기서 말하는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는데 이게 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한국일보 일면 사진 같이 볼까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너무 이게 뭐 다 가려서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 지금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 대표인 거죠. 근데 이 같이 주변에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지금 같이 뭐 셀카를 찍는 듯한 느낌으로 1명, 2명, 3명, 4명 여러 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얼굴을 가린 바로 여기가 한문혁 부장검사가 같이 술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거죠. 2021년 7월이었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거예요. 김소민 의원님, 2021년에 만났는데 심지어 술자리고 시기를 보면 해당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을 맡은 그 직후인 거거든요. 근데 2021년부터 지금 2025년이 돼. 4년 동안 몰랐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그 자리에 참석을 했던 이종호 씨하고 한문혁 검사 간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주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문혁 검사가 자신이 블랙펄 인베스트 관계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뜨악한 표정이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한문혁 검사 쪽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사건 관계자인 줄 몰랐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비용을 자신이 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쪽 말이 진실이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한문혁 검사가 나중에 적어도 본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종호 씨가 사건 관계자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죠. 네. 그게 한참 전에 2021년, 2년 이 정도의 일이고 그리고 특검은 이제 2025년에 출범을 해서 특검에 한문혁 검사가 파견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때 당시에 마주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하고 공유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점 그 자체로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수사팀에서 배제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연계관계가 더 있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동안 보고 안 한 것부터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 배제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특검에서 검사 파견이 이 해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콕 집어서 이렇게 파견 해제가 되는 경우는. 근데 한문혁 부장검사가 어제 그래서 입장문을 또 따로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같이 보시죠. 네, 입장문 같이 보겠습니다. 한문혁 부장검사 입장문 같이 볼게요. 당시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피의자가 아니었고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서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걸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난 전혀 몰랐어요. 그 당시 전혀 몰랐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기사 다시 가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실 술자리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당시 지인 외에 외부인이 있어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식사값으로 현금 1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나는 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사 시점은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등을 주로 수사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종호라는 사람의 존재는 물론이고 사건의 관련성 자체도 전혀 몰랐다라고 한 부장검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실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2021년에 만난 그 술자리 자체도 나는 내가 먹은 내 밥값 10만 원 따로 내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괜찮은 겁니까? 일단 이건 이제 법률적인 측면하고 네. 법률 외적인 측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법률적인 측면은 이제 술을 같이 먹었는데 이제 술값을 누가 냈냐에 관한 문제죠. 근데 술값을 지금 한문혁 검사는 자기 10만 원짜리 현금으로 줬다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
이종호 대표가 30만 원 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갈리죠. 그래서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이게 뭐 아주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더 중요한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이제 한문혁 검사가 21년 7월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코바나 컨텐츠하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수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의사인 최모 씨의 초청에 의해서 식사 자리에 갔는데 거기 이종호를 갑자기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종호 대표에게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런다면 사실은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게 맞죠. 오해의 소지가 없게. 네. 나중에 뭐 특검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몰랐겠죠. 그런데 일단 식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그 최모 씨의 집 가서 또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었든 간에 어떠한 사건의 설사 범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건에서 중요한 피해자가 있는 자리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거기서 나와야죠. 그런데 사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외부에 비해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또 특검에 갔잖아요. 특검 갔으면 제일 중요한 더군다나 김건희 씨 대통령의 영부인에 관한 수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민중기 특검이 바람잘 날이 없어요. 양평군수 공무원 뭐 스스로 목숨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민중기 특검의 어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가 사건, 네. 거기다 대해 또 특검에서 팀장을 맡은 사람이 이런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파견 해제는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은 법적인 부분과 법의 이 외적인 부분, 이 비법적인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 법적인 부분 자체는 사실 뭐 이런 주장이 뭐 돈 내고 왔더니 어쨌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설령 이게 뭐 유죄라고 해도 뭐 크게 그렇게 뭐 이 처리할 부분은 아니지만 하지만 오히려 법 외적인 부분 관계자가 있다는 걸 알면 이제 피의자는 뭐가 됐든지 간에 관계자면 일단 그 자리를 털고 나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왜 2차 자리까지 같이 쭉 간 거냐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심지어 이런 얘기를 지금 이종호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봐주기 없었다고 해도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기에서 여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네, 이 부분입니다. 확대를 좀 했네요. 이 전 대표는 식당에서 한 부장검사를 만나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한 부장검사가 블랙펄 인베스트?라고 되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자 한 부장검사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주장을 한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주최한 의사 최모 씨가 친한 형님이야 라고 설득을 해서 자리가 그냥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 한 부장검사와 최 씨는 이 전 대표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당시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에 대해서 검찰 수사팀이 2021년 10월 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즈음에야 이 전 대표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그때까지 술 먹은 그 사람이군 이라고 눈치를 챘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일단 이종호는 나 블랙펄 인베스트에 온가? 블랙펄? 이라면서 움찔했잖아, 나 알았잖아라는 얘기인 거고 지금 한문혁 부장검사는 몰랐다가 그해 10월에 한 3개월 뒤에 영장 칠 때쯤 돼서 그때 얼굴 보니까 그때 이 사람이네라고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문혁 검사가 이종호 씨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임을 알았거나 혹은 몰랐거나인데 네. 제3의 가능성도 있어요. 블랙펄 인베스트라고 했는데 한문혁 검사가 불편한 표정을 지은 것도 맞고 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인 것도 몰랐던 것도 맞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인 줄 알고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런 사람은 좀 뭐 혹시 주가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좀 이렇게 선수로 노는 사람 아닌가? 라는 네. 혹은 이제 꼭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게 하다 보면은 좀 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에 있는 분이 아닌가? 부적절한 사람 아닐까라는. 혹은 부적절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네.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특수 사건이라든지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얽히고 설킬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불편한 기색을 지인한테 지인이 네. 이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좀 앞으로 엮일 수도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래서 불편한 기색을 보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공방을 계속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를 주선했던 최 씨의 입장이나 당시 인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최 씨 입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인 줄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고, 근데 시점이 2021년 7월이면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진척되기 조금 전인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시작이 되자마자 정도이겠죠. 네, 그래가지고 2021년 10월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할 때 그때 많이 진척이 됐었어요. 그래서 7월에는 몰랐을 가능성도 저는 한 검사가 이종호 씨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인지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당시에 만났던 사실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일할 때든 특검에 파견이 됐을 때든 윗선에 보고했었어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 이게 딱 흑백으로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제3 시나리오 3도 있을 수가 있다. 양쪽 말이 또 다 비슷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라고 여러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한분혁 검사의 말이 일부는 맞을 수 있고 일부는 틀릴 수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컨텐츠 코바나에 대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으면 모를 가능성이 크죠. 제가 볼 때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에 저거 관련된 주범이야 했으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모르는 사람끼리 부를 때는 야, 이 자리에 누구가 와 있어. 오늘 저녁에 누구누구 만날 거야를 얘기를 다 해주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제 전적인 개인적 의견인데 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아예 수면으로 올라와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굉장히 범죄인이라고 단정히 졌으면 모르는데 아직 수사가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종호의 입장에서 보면 담당 검사를 만나고 싶죠. 뭔가 연을 맺고 싶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주선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 자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불쾌한 게 생각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자리에 앉으면요 다 명함 주고받죠. 네. 더군다나 이종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와 관련된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검사하고 같이 술자리를 하는데 검사는 명함 안 줘도 당연히 명함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걸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는 어렵고, 더군다나 그 최무 씨의 집에 가서 저녁에 술자리 했다, 아니 같이 술자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근데 그건 사실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이 부분 다시 좀 볼까요? 여기 이 전 대표는이죠. 이 얘기인즉슨 이종호 대표가 직접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자기가 설명을 한 거예요. 아,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하고 이종호 대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만나서 내가 이름을 얘기하니까 날 아는 것처럼 블랙홀 인베스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쾌한 기색을 보였어요. 나 알고 있었단 얘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본인이 검찰에서 지금 질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된 게 뭐 하루 이틀은 아니고 1, 2년도 아니거든요. 지금 상당히 오래 지금 지속이 된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종호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 안 하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입을 열기 시작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수사할 때는 다 부인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아마 이제 법정에서 재판 진행하면서 다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랄지 또 김건희 씨랄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다 뭐 증거도 다 내놓고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미 뭐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다 갖춰져 있고, 네. 근데 자기가 끝까지 부인을 해봤자 자신한테 유리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거 자체는 뭐 김건희 씨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종호 전 대표가 저는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봐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더군다나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현장감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뭐 본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시작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계속 만난 건 부적절하지만 그걸 뭐 한문혁 검사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네.
앞으로 입을 더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판을 하면서 정말 다 나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어제 김건희 특검에서 얘기한 검찰로 다시 복귀합니다. 파견 해제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문혁 부장검사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누구냐? 같이 볼까요? 건진법사 관련한 수사를 하고 있는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검찰 내부 인사이동을 사유로 검찰에 복귀합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이 한문혁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뭐 좀 부적절한 게 있어서 지금 이제 현재 서울고검으로 약간 직무 대리로 나가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발령이 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김효진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일단 건진법사 관련 수사를 지금 하고 있었죠. 근데 건진법사 수사 관련해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고가 있었고 내부 인사이동을 사유로 일단 검찰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관봉권 띠지 관련해서 즉 이 전전날인 금요일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관봉권 폐기 의혹 사건, 띠지 분실 사건, 그리고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검찰의 감찰만으로 신뢰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상설특검으로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대체 무슨 얘기냐? 김수민 의원님. 관봉권 띠지는 사실 자체 감사 결과 무혐의가 지금 나왔거든요. 나왔는 다시 상설특검으로 간다고 하면 김효진 부부장도 관련해서 좌천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검찰 내부 인사 이동 때문에 복귀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검찰의 인사라든지 이걸 지켜봐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건진법사 관련 수사를 했다고 하면 혹시 뭐 관봉권 띠지나 여기와 관련이 있는 건가 이렇게 또 한번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좀 명확하게 어떤 경우인지는 현재로서는 좀 알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인력이 검찰에서 특검에 파견이 나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는 만큼 또 복귀를 하는 그런 인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복귀인지 아니면 관봉권과 관련된 복귀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쿠팡하고 이제 관봉권 포함해서 상설특검으로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어떤 상설특검의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진작에 좀 지목이 되는 그런 인사라면은 아무래도 빨리 복귀시킬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봉권 띠지랑 뭐 쿠팡 이게 대체 무슨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 영상 보면 아 그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좀 보고 오시죠.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검 보고용 보고서의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가 됐고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된 사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정민 수석이 돈을 센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 당시에 어떤 현금이든 세니까 그렇죠? 네, 돈은 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셌다면은 김정민 수석관이 그 관봉권 띠지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죠? 그걸 풀지 않고 어떻게 돈을 세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 띠지로 묶여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남부지검 감찰 과정에서 봤던 보고서 내용에는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이 관봉권의 띠지가 왜 없어졌느냐? 이것도 중요한 이 증거이고 단서인 건데 왜 없어졌느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국감에서 나와서 부장검사가 울면서 이거 쿠팡 사건 외압으로 인해서 당시에 기소하지 못했다. 이거 문제다라면서 양심 고백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결국 상설 특검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근데 오늘 한겨레 기사 좀 같이 볼까요? 3대 특검에 상설 특검까지 수사 기소 분리와 엇박자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3개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상설 특검으로 이 2개의 사건을 그럼 4개다라는 건데, 이게 김광선 변호사님, 4개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는 경우는 처음 봐. 저희 키워드가 사상 초유긴 합니다만 처음 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상설 특검으로 가야 할 사안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수처도 있잖아요. 네. 경찰 있잖아요. 그렇게 믿는 기관이 있는데 또 특검으로 가자. 그런데 지금 3개 특검이 있잖아요. 검사들이 엄청 파견돼가지고 지금 검찰에 검사가 없어요. 사건이 엄청나게 적체돼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특검 자체가 우리가 수사가 잘 안 된다든지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감찰만 했지 수사는 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특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이 돼야 하는데 네. 지금 3대 특검이 여야 합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검들 자체도 그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설 특검을 하면 또 상설 특검하면 특검 자체를 또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사람들 특검에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특검의 공정성을 위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만드는 게 상설 특검인데, 그리고 일반 특검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찰을 없애겠다고 해놓고 계속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는 검사들이 결국 가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검을 상설로 아예 해버리는 거예요. 검찰은 없애고. 네. 그리고 그 특검 자체는 자신들이 원하는 검사를 임명하는. 그렇게 되면 이건 특검이 아니죠. 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완전 위반되는 거죠. 네. 이거 관본권 띠지 이거 없어졌다고 그래갖고 이게 과연 특검까지 갈 사안인가. 더구나 상설팀에 검찰 파견되면 또 검사들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너무 특검이 만능인 것처럼 뭐 이런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지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너무 특검이 많은 거 아니야? 요거는 짧게 김수민 의원님. 네. 아니 공수처도 있고 검사들이 잘못한 걸 수사하려면 공수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이 뭐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자꾸 특검을 수사 기소 분리한다는데 수사 기소에 공소유지까지 하는 특검을 자꾸 발족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해야지 맞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정부 여당의 입장인데 그러면 사실 그 정책을 구현하기 전에 이미 특검이나 이런 작은 단위에서도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런 수사들은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어 있는 그런 특검으로 가는 것은 원리적으로 모순이다라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방법론으로 보더라도 사실 공수처라는 기관이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라라고 네. 하는 그런 취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강하지만 할 수 있지만 특히 검찰개혁 차원에서는 검찰에 대한 수사 이것을 공수처를 통해서 하도록 한 취지가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설령 검찰 내부의 감찰로 풀 수 없는 사안이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이게 상설 특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원래 공수처 설립 취지에도 더 맞지 않나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4개의 특검이 들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특검이 그럼 다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다 특검으로 파견되고 검찰은 자기 수사를 또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다시 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